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갈 거고요.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이거는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외워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외우시면서 사실 문자, 우리 캐릭터라고 했던 그 문자형 데이터는 캐릭터라는 타입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가 나올 거니까 지금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캐릭터 타입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딱 한 글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딱 한 글자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출력문에 사용하는 문자에서는 쌍따옴표를 사용을 했었죠. 지금 이거 출력하면은 이런 글자들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캐릭터 타입에는 쌍따옴표를 안 쓰고 홀따옴표를 썼거든요.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홀따옴표를 사용을 한 겁니다. 왜냐면 캐릭터 타입을 쓸 때는요, 쌍따옴표를 쓰면 에러가 나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 하죠. 그래서 캐릭터 타입에 데이터를 실제로 넣을 때는 홀따옴표로 넣어줘야 됩니다.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아까 쌍따옴표는 에러였는데 지금 문제 없죠?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은 딱 한 글자만 저장할 수 있고 쌍따옴표도 아니고 홀따옴표로 문자를 저장을 할 수 있는 애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 자료형 타입이 아니에요. 기본 자료형 타입은 그때 우리가 외우려고 했던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분리, 이렇게 8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럼 이 스트링은 뭐야? 얘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참조형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료형 타입 중에 기본 자료형이 있는가 하면 참조형 타입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참조형 중에 얘를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아주 많이 써요. 이 스트링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간단하게 문자예요, 문자. 근데 문자인데 그냥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문자열, 이 열은 뭘까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배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배열은 우리가 그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배열은 뭐 하는 애예요?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순서가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배열. 흔히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배열 생각하면은 값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그런 애인데, 문자 열, 이때 그 열이 문자 배열의 이 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자 열 자체가. 그러면 이 문자 열은 당연히 여러 글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랑은 다른 거죠. 똑같은 문자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인 건 맞지만 캐릭터는 한 글자만 가능했더라면 스트링은 여러 글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스트링에 대해서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려면 그냥 문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장. 한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다룰 수 있다. 뭐 여러 단어, 이런 것들 다 다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사용하는 방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변수 이름 하나 만들어서, 얘는 홀따옴표가 아니라 쌍따옴표예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당연히 영어도 되고요, 숫자도 가능합니다. 쌍따옴표 안에 갇혔기 때문에 뭐든 상관없어요. 섞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트링 타입의 변수를
실행을 시켜보면 출력문에 써보면 그냥 그 문자 나오는 거예요. 스트링 간단하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문자열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이런 값을 넣겠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죠? 데이터 타입만 바뀐 거고요. 넣어지는 값만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문자 열만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거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얘는 숫자 정수예요. 111이라고 하는 정수예요. 그럼 얘는요? 얘는 111이라고 그냥 111이라는 텍스트죠. 글자예요. 이런 건 들어갈 수 있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스트링이 왔다면 쌍따옴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 스트링 타입의 변수가 가져야 되는 값을 변수 처리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때 쌍따옴표가 안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런 애를 넣고 싶어요. 이거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a는 변수로서예요? 값으로서예요? 값으로서죠. 그럼 여기다 뭐 넣겠다라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값을 넣겠다라는 거죠. 이거 뭐 나올까요? 자, 얘는 타입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변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 열을 다루는 애인데 서로 다른 타입이라서 해당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캐릭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기만 하세요. 이거 그냥 그룹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잠깐만요. 이것보다 이걸 봐도 되겠다. 자, 이 캐릭터 타입에서 사용하는 이 한 글자들은 보통 이 아스키 코드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자바에서는 사실 이걸 가지고 뭐 다이나믹하게 할 건 없지만 C 언어를 간다고 했을 때에는 이 캐릭터 타입이 가진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사용해서 우리가 숫자로 치환을 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아스키 코드를 같이 따져본다. 만약에 여기가 알파벳 A였다 라고 하면 이 캐릭터 타입인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글자 하나는 얘랑 치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위치가 문자. 여기 왜 없어? 그러면 얘로 봅시다. 대문자로 보죠. 그냥 표에 있는 걸로. 이러면 이 대문자 A는요. 여기 있는 대문자 A랑 치환이 돼서 97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돼요. 인가요? 잠깐만. A 97. 소문자가 97? 그랬나? 지금 이렇게인가요? 그러면 얘인가 봐요. 네. 잠깐만. 얘가 97? A가 97. 근데 소문자가 97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볼까요? 저도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러네요.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도 검색해서 합니다. 이거 아스키 코드표 저 못 외워요. 이거랑 유니코드 문자표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걸 절대로 암기할 수가 없어요. 암기할 필요도 사실 못 느끼기도 하고 그냥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니까. 아무튼 자바에서는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이런 건데 이제 문자열은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배열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리고 사실 이런 타입들에 대한 얘가 참조형인 이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배우게 되면은 그때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아무튼 스트링은 문자열을 다루기 위한 문장을 다루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다. 우리가 앞으로 뭔가 문장에 대한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거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래와 같이 출력을 해달래요. 출력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된대요. 이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그냥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출력문에다가 이런 거 넣어주면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프린트 ln이니까 출력하고 결과 줄바꿈 해줄 거니까, 그럼 이거 똑같이 가져와서 밑에 줄에는 이거 넣어주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어렵지 않죠?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당연히 출력 결과가 나오겠죠? 출력문에 우리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을 한 거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온 건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단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곱하는 수가 변하게 해달래요. 지금 이 밑에 이 예시로 나와 있는 문제가 적혀있는 이 상황을 보세요. 5 곱하기 1은 8이래요. 이거 말 안 되죠? 그럼 얘가 8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값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 보래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단 넣으면 돼요? 이러면 단 곱하기 1은 8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그냥 문자로 인식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단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진짜로 쓰려면 우리가 문자 더하기 숫자 연산 해봤죠? 그럼 숫자가 문자로 치환돼서 문자랑 이어 붙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이라고 하는 변수는 값으로 썼을 거니까 이 자리가 8로 치환될 거고, 이 8이라고 하는 건 숫자고, 숫자 더하기 문자가 됐으니까 숫자가 문자로 치환되어서 이 부분이 이어 붙으면 첫 번째 줄 잘 보세요. 8 곱하기 1은 8 잘 나왔죠? 지금 단변수는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다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두 번째 문제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얘다. 잠깐만, 얘가 얘인가?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똑같이 단변수를 활용을 하는데, 단변수가 만약에 아까는 8이 없고 여기가 지금 8, 1은 1, 8, 1은 8, 16, 24 8단에 대한 결과가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단변수를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그냥 8단이 나왔어요. 근데 단이 만약에 9로 바뀌었대요. 그럼 9단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9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면 9, 1은 8, 9, 2, 1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려면 이 결과에 대한 부분도 값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우린 변수를 또 만들어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지금 단이라는 애는 9를 가지고 있으니까 9라는 값이 나오면 돼요. 근데 단변수를 활용해서 9라는 값이 나와야지 여기다가 9를 박아버리면 얘를 나 그럼 이번에 5로 바꿀래. 그럼 이거 해당 안 되잖아요. 유동적인 처리를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변수를 활용했을 때 이 변수가 가진 값에 따라서 이 결과가 똑같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거 하면 되지 않아요? 사실 괄호 안 씌워도 되죠. 어차피 곱셈이라 얘를 먼저 할 거니까. 근데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괄호를 씌운 건데, 자, 단 곱하기 1이면 단 얘는 값이 뭐예요? 9죠. 그럼 9 곱하기 1은 9겠네요. 그럼 괄호 연산 먼저 했으니까 이 자리에 뭐가 남는다? 9. 그러면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숫자네요. 그럼 앞에서부터 얘 문자로 치환해서 문자 이어 붙인 다음에 뒤에다가 얘도 이어 붙이면 결과가 잘 나오네요. 그쵸? 이 방식 똑같이 적용시켜가지고
자, 이런 거를 다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자, 이러면 구단이 완성. 구단 뭐 문제 있는 거 있나요?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단을 내가 3단으로 바꿨다. 그럼 3단에 대한 결과 나오면 되죠. 당연히 잘 나오겠죠. 문제 없죠? 우리보다 훨씬 더 연산 빠르고 정확하게 잘하는 컴퓨터가 알아서 연산하고 그 결과 화면에 보여줄 거래요. 그럼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연산 결과를 우리가 직접 글을 써서 타이핑한 게 아니라 네가 연산하고 그 결과를 남긴 다음에 그거 문자로 보여줘 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제 단을 내가 뭐 여기다가 뭐 996단을 넣어도 006은 뭐야? 996단을 넣어도 얘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996단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연산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컴퓨터가 한 거니까.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하게 우리가 구구단을 찍어내는 과정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출력문을 활용해서 8단을 1부터 9까지 쭉 출력을 하던 상황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구구단의 그 단수를 활용해 첫 번째 곱하는 수 변경, 그리고 그 단수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이런 과정까지 지금 발전해 왔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볼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문제. 누가 네 번째야? 2 이상의 숫자. 아, 얘가 네 문제네. 자, 아까 제가 썼던 거에서 괄호만 빠진 겁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이 바뀌었어요.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쓰지 말래요.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9 단 곱하기 다 해놨죠. 근데 2부터 9까지 쓰지 말래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숫자를 쓰되 1만 써라. 이런 식으로 네가 원하는 수를 다 곱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예시가 좀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 게 int i라고 하는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i로 바뀌어져 있죠. 변수의 활용. 이러면 이 i는 또 값으로서 숫자를 뱉을 거고 그 뱉은 자리가 숫자 더하기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또 얘가 문자로 치환돼서 이어 붙을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 자, 지금 i는 1이에요. 그리고 단 곱하기 1이래요. 1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얘를 이것처럼 바꾸려면 이렇게 플러스가 빠졌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일단 얘도 안 되고요. 2 썼으니까 안 되고요. 얘는 뭐예요 지금? 1이죠. 그러면 여기는 2 곱해야 돼. 2가 곱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1 곱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2라는 숫자를 1을 가지고 표현하려면 뭐 할 수 있어요? 2는 1 플러스 1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가능해요? 가능하죠. 2라는 숫자 쓰지 않고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i 플러스 i의 결과는 2니까 단한테 결국 누굴 곱한다? 2를 곱한다. 문제가 없겠죠. 그럼 얘도 사실 1이 아니라 i가 들어가면 지금 이제 아예 우리는 이 코드 안에서 숫자를 안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밑에 3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기다가 i를 하나 더 더해주고 얘도 i를 하나 더 더해주면 가능하겠네요.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봤을 때 8, 3, 24까지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죠.
8, 1은 8, 8, 26, 8, 3, 24 여기 3개 문제 없네요. 밑에 있는 건 그냥 박혀있는 거니까 숫자가. 그럼 이 방식으로 9까지 내려가면 다 해결되겠죠. 근데 보세요. 사실 이렇게 i를 붙여나가면서 더하는 과정이 9개만 반복이 돼도 코드가 되게 지저분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3개만 했는데도 벌써 이만큼 길어졌죠. 밑으로 더 내려가면 당연히 더 길어질 거니까. 그리고 막상 이게 9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갔어? 9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막 한 곱하기 한 200까지 해야 된대요. 그럼 언제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저 좀 답답하겠죠? 자, 답답은 하겠지만 일단 이 상태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잠깐 기억하시고 반복문이라는 걸 한번 기본적인 걸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배울 건데 자바에서의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while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고요. 두 번째, for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if 조건을 배울 때 if가 있고 스위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얘네 둘 다 조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었는데 이제 스위치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로 다루지 않았죠.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교재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나중에 실제로 쓰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참 간단하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웬만하면 if로 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짚지 않았는데 반복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둘 다 할 거예요. 이 반복문 두 가지 자, 파이썬에서는 while과 for가 역할이 좀 달라요. 똑같은 반복문으로서의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바에서의 while과 for는요 둘 다 무조건 돼요. 내가 반복문을 사용할 거야 그럼 while 쓸래 for 쓸래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거 쓰면 돼요. 근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while을 썼을 때 편한 게 있고요 for를 썼을 때 편한 게 있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나뉘어요. 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둘 중에 어떤 게 편한 상황, 이런 게 편한 상황,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둘이 어차피 사용 방식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이 for가 좀 더 진화하면 사실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제 향상된 for문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스트라고 하는 배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 뒤에 다뤄질 또 하나의 반복문 방법입니다. 근데 일단 이 두 가지만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는 while부터 공부를 좀 할 거고요. while하고 for도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자바에서의 반복문은 이런 게 존재해요. 반복문을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예요. 이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초기값. 그리고 두 번째, 종료 조건. 세 번째, 스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필수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우셔도 돼요. 근데 아마 제가 코드를 보여드리고 나면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써볼까요? 아니다. 그냥 이거 지우고 쓰죠. 자, 이걸 가지고 먼저 보죠. 자, 제가 지금 조건문을 썼어요.
반복문을 쓴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조건문을 썼습니다. 이거 출력하면 결과 뭐 나와요? 출력문의 결과 1 나오지 않을까요? i 1이잖아요. 그럼 1 들어가면 이 조건 참이고, 출력하겠다 i 했으니까 i는 1이니까 출력할 거고, 그 다음에 i한테 뭐 하고 있어요? 원래 i가 1이었는데 이 조건문이 끝나고 나면 i의 값은 몇이 돼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러면 1,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그럼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제가 얘를 저도 몇 개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막 했어요. 막. 그리고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하는 사이에 컨트롤 엔터도 눌려가지고 실행이 돼버렸어요. 자, 대충 봐도 10개 넘겠죠? 그냥 좀 많아요. 많은데 결과 몇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10가지밖에 안 나왔죠. 왜 그래요? 그죠? i가 이 조건문 한번 참을 만나서 성공할 때마다 1씩 증가해요. i는. 그럼 얘가 실행된 순간 i는 1 출력하고 증가돼서 2가 된 다음에 if문을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다음 if를 만났을 때 얘는 2. 그럼 또 출력하고 또 증가돼서 3. 이런 식으로 10까지 갑니다. 어디서 완성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됐어요. 그리고 i가 10이 된 순간 얘 참이고 10 출력하고 11이 돼서 다 밖으로 나왔대요. 그럼 얘가 11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거짓이죠. 그러면 얘 안 하겠죠. 그러면 이 다음 i는 아직 11. 왜냐? 이 안에 내용을 못했으니까. 1 증가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 100개를 쓰든 1000개를 쓰든 이 밑에서 i를 찍어보면 이렇게 찍어보면 티가 좀 나겠죠? 그냥 맨 마지막에 찍어봤어요. i는 11이 나오겠죠. 얘가 11이 된 순간부터는 조건문을 들어갔을 때 이 조건식이 실행이 안 될 거니까 그때부터 증가를 못해요. 이 코드를 만나야 실제로 i의 값이 1 증가되는 건데 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i는 11에서 멈춰 있어요. 자,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반복문을 배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러면 반복문 끝났어요. 이게 while문이에요. 이러면 얘는 1부터 10까지 출력해줘요. 결과 보이세요? 그리고 바깥에서 i를 찍어봐도 이렇게 찍을게요. 간단하게. 얘는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럼 내가 while문 잘 모르니까 if문으로 써놓고 나중에 if를 while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형태를 변환할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코드를 짜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while문한테 필요한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if로 사용했던 걸 while로 바꾸면서 그냥 반복문이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볼게요. 자, while은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요. 일단 int i는 1이죠. i의 값이 1입니다. 그리고 나서 while문을 만나요. 그럼 얘는 자바가 인식을 합니다. 이거 반복문이네? 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i한테 이 조건을 일단 수행을 하는데 i의 값 치환해야죠? 1 들어가요.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죠? 참이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if랑 똑같아요. i 출력 1이니까 1 출력하고 1 하면 결과적으로 i한테 2가 들어가고, 그죠? 여기까지 1을 수행하고 나서 원래 if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빠져나갔어요. 코드 끝났으니까. 근데 while은 여기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i가 현재 2가 된 상태로 위로 올라갔죠. i가 2가 돼요. 그러면 조건 또 봐요. 참이죠. 그럼 또 해요.
그리고 또 증가돼요. 그럼 i가 3이죠. 그 상태로 또 올라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언제 멈추냐면 여기 있는 조건이 거짓을 만났을 때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가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금 3요소 누가 초기 값일까요? i.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데를 i 가지고 정했어요. 그래서 얘가 초기 값입니다. 이 int i라고 하는 애가 초기 값이에요. 그럼 종료 조건은 누굴까요? 네, while 안에 있는 이 조건문. 얘가 거짓을 만날 때 실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종료 조건이에요. 그럼 누가 스텝이에요? 이 스텝은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그냥 보폭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10번. 근데 1부터 10까지 2씩 증가한다. 그럼 좀 더 크게 가겠죠. 이런 거.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의 스텝은 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i의 값이 1부터 10까지 몇씩 증가? 1씩 증가. 그럼 얘는 총 몇 번 실행돼요? 이 while문 안에 있는 이 로직은? 얘는 10번. 10번 실행되죠.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반복문이 쓰여져 있다면 그냥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이 안에서 i라는 값을 활용해서 뭔가 코드를 꼭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1, 2, 3 출력하겠다를 10번 반복할 뿐이에요. i는 초기값과 스텝과 조건에 활용이 되는 거지 얘를 가지고 i라는 애를 가지고 꼭 뭔가 로직을 구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고 싶다. 우리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 있죠. 출력문에서.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복할 횟수를 정하는 게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이 되는 거지 로직에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조건식은 현재 이 코드에서 몇 번 실행될까요? 네, 조건식은 11번 실행되죠. 10번째까지는 참일 거고 11번째 조건을 보고 거짓을 만나야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11번이라는 조건식의 실행 횟수가 여러분들 개념에 크게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얘를 알고 계시면 이 while문이 끝나고 나서의 이 i의 값에 대해서 유추하기가 편하겠죠. 이게 반복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이 코드 이거 한 줄 얘는요 자바에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이것도 대입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입 연산자는 이퀄 마크에 하나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얘도 대입 연산자입니다. 근데 어떤 대입 연산자냐면 얘는 의미가 i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여기다가 뒤에 온 값을 덧붙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랑 얘는 완벽히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i한테 1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코드를 짰다면 얘는 뭐 하는 애예요? 네, i를 1씩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걸 이 방식으로 짠다면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얘도 대입 연산자니까 플러스는 이라는 표시로 i의 값을 1씩 증가시키겠다도 되는 거고 1씩 감소시키겠다라도 되는 거고 심지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이건 뭐겠어요? 네, i의 값을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2씩
곱해 나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기는 왜 이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정도만 잘 아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i의 값이 2 증가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하면 2씩 증가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랑 플러스 둘 다 되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플러스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근데 얘는 자바에서 더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플러스 여러분들 교재의 단항 연산자 쪽에 보시면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얘도 1 증가를 의미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면 1 감소를 의미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풀어서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1 증가면 이걸 써도 똑같다. 근데 대신에 얘는 2 증가, 3 증가 이런 게 안 돼요. 2씩 증가, 3씩 증가 이런 거. 그럴 때는 이런 걸 써줘야 돼요. 1 증가하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되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반복문 안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가 뒤에 붙어 있냐 아니면 변수의 앞에 붙어 있냐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위 연산, 후위 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나올 건데 사실 뭐 크게 깊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웬만하면 다 후위 연산으로 처리가 돼요. 전위 연산 쓸 일이 딱히 많지는 않아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을 빼고 지금 얘도 똑같은 일을 한다. 이게 반복문입니다. 조건을 보고 초기값 세팅하고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 조건을 보고 참이면 수행하고 올라가고 수행하고 올라가고 거짓을 만나면 안하고 빠져나오고 그게 반복문. 근데 이 와중에 예를 들어 자, 초기값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 애초에 이 식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면 식을 만약에 이게 이렇게 주석이 걸려있다면 i를 쓸 수가 없는 거니까 i 대신에 그러면 뭐 1 같은 거 넣으면 안 되나? 그럼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아, 이게 있구나. 이것도 못 쓰니까 빼놓을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느껴지시나요? 이건 무한 반복에 빠진 거예요. 무한 루프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1은 10보다 작대요. 작거나 같대요. 참이죠. 출력해요. 올라가겠죠. 또 1은 10보다 작거나 같대요. 거짓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거는요? 방금 전과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거는요? 의미가 없는 반복문이겠죠? if랑 개념이 비슷해요. while은. 반복문과 if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참을 때 수행해 까진 똑같은데 if가 수행하고 빠져나가는 게 전부라면 반복은 거짓을 만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만 다른 거예요. 실제로 구조 자체도 if와 while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초기값이 없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눈으로 직접 보셨는데 그럼 초기값은 있는데 예를 들어 종료 조건이 없대요. 이게 없대요. 문법적으로 일단 안 되겠죠? 조건식이 있어야만 해요, 얘는. 그래서 당연히 초기값 무조건 필수, 종료 조건 필수인 거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스텝이 없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계속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i의 값은 1인데 i의 값이 변하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3개가 필수예요. 3녀석. 얘네가 없는 반복문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내가 일부러 무한 루프를 쓸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얘네는 필수다.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내가 막 한 2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얘만 20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아요? 그럼 얘 20번 반복할 거니까. 그리고 초기값이 무조건 1이어야 되는 상황도 이런 것도 없어요. 얘 10으로 해도 돼요. 그럼 얘 몇 번 반복해요? 10번이든 11번이든 아무튼 뭐 10부터 시작해서 20까지 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i가 꼭 1일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내가 돌리고 싶은 횟수를 정해줄 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녀석이면 된다.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잡을 때 뭐 1부터 시작을 하면 연산이 좀 더 계산이 빠르니까 그냥 1을 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이유도 이거 그냥 변수니까 이런 거 써도 돼요. 꼭 i로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반복문의 대부분의 변수들은 다 i로 쓸 거예요. 그 개념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리스트 쪽 들어가면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첫 글자를 따와서 i를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얘도 그냥 변수니까 상관은 없다. 여기에다가 뭐 그냥 이런 거 써도 돼요. 당연히 문제될 거 없겠죠. 변수니까. 근데 보통 i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문 안에도 반복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반복문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i라고 하는 변수를 똑같은 이름으로 못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i 못 쓰네? 어떡하지? 못 쓰지?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i, j, k라는 변수들을 써요. 뭐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변수기 때문에 a, b, c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반복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고 지금 얘까지 했나? 그 위에까지 한 것 같은데? 같은 문제네? 오케이. 그럼 얘를 볼 겁니다. 뭐야, 여기 있잖아. 자, 기초적인 우리가 while문을 배웠으니까 사실 여기 이 문제까지도 반복문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약간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식인 건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중간에다가 i 플러스 i 플러스 i, i 플러스 i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서 2, 3 이런 걸 표현해 나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출력문에서 하지 않고 i의 값이 어쨌든 1 증가되면 되는 거였으니까 출력문이 끝나고 나서 i의 값을 1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로직을 짠 거거든요. 얘도 1 증가였죠? 얘도 1 증가고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자 1000까지 곱해라. 근데 1000이 너무 많으니까 한 200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사를 하면 되겠다. 자, 제가 지금 컨트롤 V를 꾹 누르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했을 때 몇 개나 됐을까 하고 보면 아우 느려. 117까지 했대요. 그럼 저는 앞으로 83번을 더 해야 되죠. 200까지 곱하려면. 근데 이게 막 1000번이고 2000번이고 2만번이고 이러면 우리 이거 언제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노가다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해서 변화를 좀 줘볼게요. 지금 여기는 다 똑같은 거니까 지워버리고 얘도 필요 없고 자, 우리 배운 거 활용. 일단 if로 한번 가보죠. 개수를 좀 덜 세도 되는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i를 몇 가지 놓으면 돼요? 문제는 200까지 제가 바꿔놨어요. 얘는 200. 그럼 얘는 이만큼이 뭐 만번 썼든 2만번 썼든 어쨌든 곱하기 200 이후로는 안 나올 거잖아요. i 조건이 거짓이 돼버릴 거니까. 그쵸? 지금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뭐 한 몇천 줄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200개 넘겠죠.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어차피 200까지밖에 안 나올 거니까 우리가 숫자를 셀 필요가 없다. 그 상황이 되는 거고. 아마 200이 안 될 것 같아요. 157까지 나왔대요. 좀 더 누르면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애초에 반복문을 배워갖고 왔으니까 얘를 그냥 while로만 바꿔준다면 초기값 있고 종료조건 있고 스텝도 있고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됐죠 벌써. 결과 나왔죠? 200까지. 밑에 잘 안 보이시면 간단하죠? 이제 누가 나한테 이런 단순한 일을 뭐 몇천 번, 몇만 번 해줘. 전혀 걱정할 게 없죠. 구구단? 끝. 그럼 진짜 구구단처럼 출력하려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1부터 9까지 일식 증가안에 총 9번 반복하는 반복문 그려질 거니까 8단이 아니라 3단, 34단 눌린 대로 그럼 34단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우린 더 이상 9구단을 찍어내기 위해 출력문을 9줄 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좀 더 유두리 있게, 센스 있게 변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출력문 배울 때 프린트 lm 말고 프린트 f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서식 지정자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그 구멍을 내놓을 수 있고 그 구멍에 내가 원하는 값들을 치환되어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중간에 플러스로 엮이면서 이 다운표랑 플러스랑 막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가독성도 솔직히 별로 안 좋고 자, 이런 경우에 프린트 F 쓰면 편해요. 뭐가 편한 거냐면 자, 내가 변수를 넣고 싶은 자리 그러니까 내가 그 변수 혹은 그 숫자 이런 것들을 넣고 싶은 자리에다가 그냥 구멍 내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 들어갈 자리니까 %d 문자는 %s 숫자는 %d 이 두 가지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d는 %d 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단이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i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단 곱하기 i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단 곱하기 i 이러면 똑같은 출력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두 줄씩 나올 거예요 이제. 아이고 줄바꿈을 안 했네. 자, 줄바꿈은 이 앞에 구멍 뚫어 놓은 내가 서식을 만든 이 자리에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거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이 서식 한번 출력할 때마다 줄바꿈 하나씩 할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거 두 개씩 나왔죠. 같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구멍을 뚫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구멍 3개 뚫었는데 뒤에 2개밖에 안 넣었어? 에러 납니다. 구멍이 하나인데 뒤에 2개 썼어? 에러 납니다. 구멍이 2개인데 2개를 썼는데 나는 얘네 둘이 만약에 지금 3개니까 얘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3, 이 자리에 1, 이 자리에 2 넣고 싶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애초에 내가 넣고 싶은 순서대로 그럼 위치를 바꿔야 돼요. 순서대로 따라간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둘 다 쓸 줄 알면은 상황에 따라 요긴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니까. 자, 일단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요 정도까지 할 거고 이제 반복문, while문을 사용하는 반복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문제를 좀 열어 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내일 수업 전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수업이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